자, 녹화를 해주면서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했죠? 18번까지. 18번까지 했어요? 네.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네. 했네. 그러면 이제 노가다를 열심히 했었던 게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고, 18번이. 오늘의 19번. 19번 문제는, 봅시다. 19번 문제는 딱 보니까 느낌이 뭐 나누어 떨어진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나오죠. 약간 어디 단원 문제라고 해야 되나? 나누어 떨어지면? 항등식? 뭐 인수정리? 뭐 아니면 항등식? 뭐 이런데 느낌이죠? 그래서 fx랑 gx는 3차 다항식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fx랑 gx는 최고차항이 몇인? 최고차항이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하고 나가 나오기 전에 뭐 P1X랑 P2X가 있는데 얘네들은 2차 다항식인데 최고차항이 몇이죠? 1. 1. 다 최고차항이 1이야. 2차 다항식. 최고차항이 1이 2차 다항식이고 이제 가하고 나를 보면은 이제 가에서 우리한테 뭐를 줬냐라고 했더니 fx 더하기 gx가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 뭐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fx 더하기 gx.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거야. fx 더하기 gx가. 왜냐면 힌트가 지금 보니까 fx 따로 주고 gx를 따로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각각.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fx, gx가 뭐뭐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일단 가장 인수분해 되는 게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이게 뭐로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인수로 가지겠고 나머지 하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3차 다항식이니까 최고차항이 1인데 더했잖아. 그럼 최고차항은 몇이 되는 거죠? 1인 거 2개 더했잖아. 2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요? 일단 뭐 3차 다항식 2개를 더했으니까 최고차항은 2일 거고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3차 다항식이 돼야 되니까. 걔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뭐 얘로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지만 가에서 뭐로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냐면 P1X로도 나눠 떨어지고 P2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 개씩 합쳐가지고 두 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은 뭐가 되는 거야? P1X가 되는 거고 어떤 놈은 뭐가 되는 거야? P2X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얘도 나눠 떨어지고 얘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2차 다항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 나머지가 이제 몫이 되겠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개씩 조합을 하면 뭐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겠지만 P1X랑 P2X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P1, P2를 잘 조합하면 P1, P2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조건이죠. 가조건이 이게 다 쓴 거다 안 쓴 거다? 다 쓴 거예요. 이제 나조건이 남았죠. 나조건을 보니까 이번에는 P1X랑 P2X가 fx 빼기 gx로 나눠 떨어진대.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봐봐. P1X하고 P2X가 fx 빼기 gx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여기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봐봐 얘가 이제 일단은 2차 이하야. 왜 그러냐? 최고차항이 둘 다 3차니까 빼면 일단 2차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1차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2차항도 개수가 같으면 뺐을 때 1차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상수도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그저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뺐을 때 여기가 만약에 2차라면 이게 2차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1이에요.
얘가 만약에 2차라면 여기 무조건 뭐다? 1인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얘가 최고차항이 몇인 2차 다운식이니까? 최고차항이 1인 2차 다운식이니까. 만약에 얘가 2차면 여기 1인 거야.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걸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만약에 두 다항식이 있는데 서로 달라. 다르다고 했잖아. 우리 다르다고 했어? P1과 P2는 같다 달라? 다른 다항식이야. 문제에서 줬어요.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인데 만약에 얘가 2차야. 얘가 만약에 2차식이잖아? 그럼 여기 다 1이에요.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둘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만약에 2차식이라고 했다고 치면 여기 몫이 1이야. 왜냐면 최고차항이 둘 다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2차식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2차식이면 P1x도 fx 빼기 gx 곱하기 1이고 P2x도 fx 빼기 gx 빼기 1이니까 같아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fx 빼기 gx는 서로 다른 다항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차식이라는 거, 1차식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차식 이하. 자, 그러면 얘가 달라야 되잖아. 그쵸? 근데 얘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얘는 fx 빼기 gx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준 게 뭐였냐?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나조건까지 썼어. 바로 밑으로 날아갈게. f1 더하기 f1하고 g1이 같대. 그러니까 f1과 g1이 같대. 이거는 어떤 조건을 준 거냐면 얘네들이 같다는 거는 얘가 1에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1에 대입하면 0이라는 거죠. 여기 보여요? 0이야. 1 대입하면 f1 빼기 g1은 0이야. 그 얘기는 얘를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얘가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는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지금 f1 빼기 g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거. 그냥 1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가 없잖아. 여기에는 뭐 최고차항이 있겠죠. 그건 잘 안다 모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최고차항이 있겠지만 얘가 1차식인데 x-를 인수로 좀 가져. 그럼 봐봐. 얘가 x- 인수로 가지고 그죠? 받으다 그랬어요. x-1.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f2는 몇이라겠죠? 문제에서? f2는 1이라고 준 거예요. 이때 g3을 구하시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x-1을 만약에 인수로 가졌다고 치면 여기서 하나를 더 가져야 되잖아. 나눠 떨어지니까. 왜냐면 P1X는 여기서 조합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x-를 인수로 가지면 얘가 뭐 x-2가 되던지 아니면 뭐 얘는 뭐 x-3이 되던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확률이 있겠죠. 조금 보자면 P1, P2X가 여기서 x- 있어. 봐봐. 근데 봐봐. 얘가 x-2 있잖아. 그럼 여기 P1, P2가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그럼 이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P1, P2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P1, P2가 x-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여기에 P1, P2가 있어야 되잖아. 조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 K가 뭐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x-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K가. 그래야지만 얘가 x-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조합이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이제 x-1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나머지는 얘가 x-1을 갖고 얘가 x-3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르게. 맞아 안 맞아? 여기에 P1, P2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x-가 있으면 여기는 x-3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된다?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는데. 그럼 우리 이제 써볼게요. fx랑 이제 gx로 노는 건데, 지금 fx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fx 더하기 gx는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2배의 x-1, x-2, x-3이었고요. fx 빼기 gx는 뭐라는 걸 알았냐면, x-1이라는 거를 안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x- 개수가 a였어. 개수가 만약에 a라고 있었어.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개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분의 1이 올 수밖에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를, 근데 x-를 100%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뭐 쓸 거야? a라고 일단 쓸게.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제 a의 x-1이라고 치면, 어차피 요 fx 빼기 gx가 a의 x-1이라고 치면, a의 x- 치면, 요 뒤에는 a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뭐 정확하게 차수를 모르니까, 요렇게 집어넣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통해서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fx를 구하고 싶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나오겠죠. gx가 소거가 되잖아, 더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냐? 두 식을 더해요? 그럼 efx가 나오겠고, 이게 좀 문제가 뭐 쉽진 않아요. 여기 더하게 되면 2배의 x-1, x-2, x-3에다가 플러스 더했으니까 a의 x-1이 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얘가 이제 나오거든요.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그러면 x에다 일단 2를 대입하게 되면 2f2가 되겠고, 여기 2 대입하면 없어지죠? 여기 2 대입하면 뭐 남죠? a만 남죠? 근데 f2가 몇이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a는 몇이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2 곱하기니까 이게 a잖아. 2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얘가 2구나.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gx를 구하라고 했잖아. gx를 구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gx가 나오는 거죠. 일단 3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까지 이제 다 구했다, 우리가. a까지 다 구했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뺄 거예요. 빼면은 2gx가 나오겠고요. 빼면. 이렇게 되겠죠? 2배의 x-1, x-2, x-3 빼기 2배의 x-니까 사실 뭐 이도 약분이 다 된다, 안 된다? 이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3만 x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g3은 없어지죠? 여기서 돼. 3 빼기 2니까 2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그런 뭐 인수 정리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쓸 때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 좀 들어가서 지금 조금 복합적인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그래서 엄청 쉽나요? 엄청 쉽진 않죠? 그러니까 19번부터 엄청 쉽진 않더라. 18번은 노가다였다면 19번은 조금 우리에게 사고 능력을 요하더라. 20번은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잘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번이 문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되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문제처럼 냈어요. 약간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오게 냈어요. 20번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20번은 아마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번 푼 사람 있나요? 풀었는데 틀렸어요. 문제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맞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같이 한번 뭐 해보긴 하겠지만 뭐 틀렸었어도 뭐 되게 이상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겠어요. 일단은 20번이 쉽지가 않아요. 뭐 치운 것부터 한번 나중에 할까? 뭐 잘 넣어서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죠. 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고장나 있었어. 생각보다. 놈이 고장나 있어요. 그쪽이 이제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서 고장나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나중에 좀 머리 좀 돌렸을 때 합시다. 20번, 20분 좀 어려우니까 뒤에 왔을 때 이제 아직 우리 지훈이도 없으니까. 자, 22번은 누가 봐도 쉽잖아요. 22번을 틀리면 이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2번을 틀리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준영아, 22번의 답은 뭐죠? A 교집합 B? 응? 교집합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지금 봐도 풀리지 않아 그냥? 야 이거 뭐 풀어야 되냐? A 교집합 B가 안 보여요? 공통된 거 찾아 그냥. 뭐야 5하고 9 아니야? 아니 그래서 둘이 공통된 거 찾아라는 거죠. 교집합은 합집합은 다 쓰라는 거고. 그래서 원소합 구하라고 했잖아. 쉽죠 이거. 몇이야? 5 더하기 9 뭐래요? 14죠? 이거 틀리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냥. 그죠? 아닌가요? 이런 거 틀리면 다 맞죠 이런 거 누가 틀리겠냐. 23번도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몇 초 컷이라고 해야 되나? 5초 컷? 아이씨. 이게 3점짜리랑 4점짜리랑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격차가 조금 심하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나만 그런 느낌이 있나? 이 3점은 너무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G of F의 군데. 이제 문을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준영아. 다 왔어요, 이제. 오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거 틀리면, 슬픈 이야기죠. 진짜 함수 공부 더럽게 안 한 놈이에요. 진짜. 이거 그냥 푸 들어가죠. 푸 들어가면 몇 나오냐? 12. 다시 12 넣죠? 12의 제곱이 144인가? 144 더하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145. 이게 답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앞에 막 어려웠던 문제들 지금, 그거에 비하면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귀엽지 않나요? 이거 5초면 풀지 않을까? 5초 더 걸리나? 우리 선생님 5초면 풀 것 같긴 한데? 5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거랑 조금 좀 이렇게 4점짜리하고 조금 이렇게 그 격차가, 지금 어려운 19번, 20번, 21번 넘어갔어요, 일단. 나중에 풀자고. 처음부터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거 풀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예열을 좀 했다가, 그죠? 그래서, 그쵸. 24번.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실수에 대해서,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뭐 물어보는 문제죠? 근과 계수의 중에서도 당연하겠지만 혈례근을 물어보는 거죠. 이 개수들이 다 실수니까 1, A, B가 다 실수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3i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혈례근이니까 2 마이너스 3i가 된다.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저기 있는 유준영하고 오성훈, 내가 이창원이 분명히 복습을 시켰을 텐데 이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겠지만 진짜 3점짜리는 여러분 잘 보겠지만 거의 수력 측정급이 나와요. 수력 충전. 그러니까 그냥 정말 기본 개념만 알면 웬만하면 맞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3점짜리 다 못 맞췄다 그러면은 조금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진짜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이라면 웬만하면 3점짜리는 다 알아요. 그냥 보는 순간. 그래서 얘 두 개의 합과 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의 합은 근과 계승에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곱한 게 뭐가 되는데 두 근의 합 곱이니까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인 거죠. 선생님 그래서 a가 뭐가 나오죠? 더하면 없어지고 4니까 a는 마사가 나오겠고요. b는 앞에 거 제곱하면 4, 뒤에 거 제곱하면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니까 플러스 9로 바뀌면서 b는 뭐가 나온다? 14. 그래서 얘네들 제곱해서 더하래. a 제곱하면 몇이에요? 16. b 제곱하면 169인가요?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185가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들 3점짜리 해보면 알겠지만 3점짜리를 틀렸다면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까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
자, 모의고사 잘 보고 싶어요? 잘 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3점짜리 다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깊숙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 단원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딱 봤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있잖아. 뭐 연산하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 뭐 수력 충전급의 문제들을 다 복습이 돼 있어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3점짜리 어떻게 한다? 대부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이제 그거를 못 지켰다. 그러면 일단은 3점짜리 더 못 맞았다. 그러면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맞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맞췄잖아. 그냥 가장 그분을 못 맞췄는데 뭐 4점짜리 맞춘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3점짜리 다 맞아요. 그리고 3점짜리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내가 말했잖아. 20분 안에 다 푼다고. 솔직히 말해서 몇 분 안에 다 푼다고요? 거의 20분 안에 거의 다 풀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공부했던 애들은 맥시멈 25분이야. 그 넘어가면 내가 뭔가 조금 잊어버렸던 조금 3점짜리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낸 거야. 이 모의고사를. 근데 보통 3점짜리는 쉽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분 안에 내가 몇 문제라고 했죠? 총 3점짜리가 16인가요? 아마 그때 그랬을 텐데 2점짜리 포함해서 2점짜리, 3점짜리 섞어서 16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6문제를 거의 문제당 1분 안에 풀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냥 1분에서 어떤 건 5초 만에 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20분에서 25분 사이 다 푼단 말이에요. 그럼 75분이 남잖아. 그게 몇 문제가 남는 거야? 14문제. 그게 52점이야. 13문제인가? 13문제가 남은 거야. 13문제가 4점에서 17문제가 2점과 3점이야. 13문제가 4점에서 52점인 거야. 거기서 모든 게 경력의 결정이 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4점짜리를 몇 개까지 맞을 수 있을 것이냐. 당연하겠지만 쉬운 것부터 먼저 맞아야 될까? 어려운 것부터 맞아야 될까? 당연히 쉬운 것부터 맞는 거야. 당연하죠. 여러분들 깊숙한 거 맞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야. 그건 진짜로 공부 많이 한 애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뭐 내가 3등급 정도를 노려. 그럼 4점짜리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다 맞잖아요? 그럼 3등급이 나와요. 엄청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뭐 미친듯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위 3등급이라는 건 23%까지거든요. 그럼 하위 77%, 그러니까 23% 빼면 70% 남잖아. 77%는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얼마나 꿈과 희망이 있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77%는요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한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로 먹고 살겠다고 왔는 애들 중에서 70%가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한다니까. 내 경쟁 상대들 중에서 70%는 약간 허수 같은 애들이라는 거야. 별로 공부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77%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여기 공부에 목숨을 걸겠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3등급 안에 그냥 들어와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진짜라니까? 그냥 내가 정말로 공부에다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좀 바치겠다. 그냥 수학은 3등급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먹는 애들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77%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공부에 대한 욕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애가 77%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 먹고 뛰어드는 순간 길이를 제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있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포기하냐 이거야. 난 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포기하는 게 공부를 노는 걸 못 포기해서 노는 거죠.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 내가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을 다 놓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걸 다른 걸 다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항상 보면은 나머지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잘 때쯤 되면 공부를 시작해요. 항상. 우선순위가 다 장범대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공부가 여러분들을 대우해준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순위로 미루면 공부도 여러분들 어디로 미룬다? 하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원래 그런 거야 공부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쉽겠지만 하순위에서 다시 상위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던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오늘 이만큼을 공부를 다 하면 놀겠다. 그래서 미친듯이 빨리 하는 거야. 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엄청난 집중력과 강력한 밀도를 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죠. 그럼 괜찮잖아. 그건 문제 없잖아. 그치?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근데 대단히 어떻게 하죠? 다 논 다음에 따투르 시간에 이제 대부분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죠.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일단 공부라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집중력과 컨디션이 되게 좋냐 안 좋냐의 유무에 따라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갈려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게 내가 알았던 걸 하는 게 아니야. 뭐 게임 같은 거야. 내가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럼 좀 졸리다가도 해도 어느 정도 해요. 내가 자주 했었던 거니까. 근데 공부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전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 다 복습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좋겠지만 대부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하는 거랑 내가 컨디션이 겁나게 그지 같을 때 공부할 때의 효율성은요 거의 몇 배 차이가 나냐면 4, 5배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막 잘 외워지고 막 이해가 되고 했을 때랑 내가 막 피곤해가지고 쩔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공부하는 거는 효율차가 엄청나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내가 지금 쌩쌩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쌩쌩할 때 다 논 다음에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 때 뭘 시작한다고요? 공부를 안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데 가장 효율도 극하예요. 잘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잘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77%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시면요. 여러분 상위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냐?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알려줘도 뭐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를 지난다? 겁나 쉬운 문제죠. 어디 지난대요? 5,1과 뭐를 지난대 역함수 그래프가? B,3을 지난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가슴이 아픈 친구죠. 그죠?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나면 얘는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역함수를 안 구해도 당연히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났으니까 얘는 어떤 점을 지난다? 1,5하고 어떤 점을 지난다? 3,B를 지난다는 거를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뭐 계산할 게 없죠 거의. 뭐 엄청 쉬운 문제죠. 사실 함수에서도 뭐 역함수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죠. 1,5를 대입하게 되면 A가 몇 자는 야 얼마나 좋냐. 1도 봐라 없어지게 줬어. 이 정도로 친절할 수가 있냐? 어떻게? A 몇이야 그래서? 5죠. 누가 봐도 5잖아. 이게 뭐 야 누가 봐도 5잖아. 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3,B를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B 3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2니까 2가 나오죠. 2 더하기 5니까 몇이죠? 10이죠. 더하래요. 답은 12. 선생님 풀었다면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이거 10초 컷이었겠죠.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대부분 공부할 때는 10초 컷 아니었을까 이거? 자 25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때 잘 봤죠? 3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3점짜리가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것만 맞아도 일단 5등급 5등급보다 높게 가.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3점도 다 못 맞는 애들이 반절 이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 생각해봐. 내 경쟁 상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 안 좋냐 여러분들? 이 상대평가자. 절대평가했으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이만 상대평가. 얼마나 상대평가 이런 거잖아. 내 주변 애들이 존나 빡세게 공부해. 그럼 나도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상대평가라는 게. 진짜로. 근데 상대평가에서 내 주변 애들 아무도 다 놀고 있어. 나한테는 그게 무슨 소식이다? 가장 희소식인 거죠.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애들이? 상대평가 받기 겁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있다.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이 있잖아. 위기는 기회다. 아무도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 나 혼자 꿀을 빨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빨리 26번. 자, 26번 문제 다 맞았나요? 맞았습니까? 자, 이건 어떤 문제죠? 일단은 4점짜리로 이제 오면서 선분 OA를 1대1로, 2대1로 외분하는 점. 사실 이제 외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았지만, 하지만 응용해서 풀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외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는. 왜냐면
교과서에서 외분을 또 뺐어요. 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 안 하는 기계로 보나 봐요. 되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점점점, 선생님 때 배울 때보다, 점점점 줄여. 이게 계속 줄이죠?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안 할 거라 생각하나?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래서 5A를, 5하고 A가 있는데, A점이 있는데, A점이 1,2예요. 이거를 1대2로 외분해요. 2대1로 외분해요. 그럼 이게 사실은 요 5점으로 또 바깥에 있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1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2대1로 외분한다는 거는 요게 2배 더 간 거야. 왜냐면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게 2대1이 되잖아. 이쁘게. 여기가 1이죠. 2면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죠. 같은 길. 여기 누가 봐도 몇 콤마 몇이야? 2,4라는 거죠. 이게 P점이에요. 실제죠. 2,다. 그 다음에 A, B 위에 또 A, B가 5,5가 있거든요. 이거 위에 한 점을 Q라고 하자. 여기 5,5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5,5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요 A랑 B 사이의 점 위에 Q가 있대요.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를 구해라? PQ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PQ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 A, B가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건 직선이잖아. 약간 직선 느낌의 선분이잖아. 갖다 쓰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P가 여기 2,4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P가 뭐 이렇게 2,4 있다고 쳐봐. 대충 그렸을 때. 뭐 최소값은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아마 최소거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 아마 최소거리가 아닐까? 아닌가요? 그럼 최대거리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연결한 게 최대 거리가 되겠죠? 뭐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던 강아지가 봐도. 왜냐면 이 길이가 가장, 느낌적으로는 이 길이가 가장 길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맞나요? 이게 그냥 그림만 그려봐도. 그래서 이게 최대 거리니까 아주 애매됩니다. 그래서 뭐 얘 문제도 뭐 되게 다정다리라고 해서 뭐 미친 듯이 어렵냐. 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직선을 하나씩 구해야 되죠. AB 직선은 어떻게 나오죠? AB 직선? 기울기 뭐죠? 4분의 3이죠, 기울기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니까. 4분의 3에다가 몇 콤마 몇을 칠한다? 1,2.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당연하겠지만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공식을 쓰기 위해서. 친절하게. 그래서 4를 곱해요. 그러면 4와 N은 4 곱하면 3x 빼기 3에다가 여기 4 곱하면 8이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거리 공식을 써요. 이제 스몰 m이 나와요. 3, 4, 5인가요? 5에다가 2,4에다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6 빼기 16 마이너스 10 에다 5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거리는 1. 요 스몰 m은 1인 거죠.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나오죠. 뭐 나오죠? 3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 나오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곱의 값을 구하겠네요. 얘 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1이죠. 그죠? PQ의 제곱이네요. PQ 값을 구했는데 PQ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PQ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1이고 얘는 제곱하면 몇이죠? 10이죠. 1 더하기 10이에요. 답은 11이 되겠죠. 제곱값 구하라겠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그냥 PQ로 했는데 PQ의 제곱이 라지 m이고 스몰 m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으로 해서. 그래서 뭐 26번도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할만하다. 자, 그럼 27번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27번에서 이제 조금 틀렸나요? 근데 잘 보면
4점짜리 중에서 그 뒤에 19, 20, 21, 그 다음에 28, 29, 30. 이 3, 3식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뒤에 세 문제, 단답형 뒤에 세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그럼 몇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총 6문제죠. 그 6문제 다 틀리면 몇 점이 나오냐면 6, 4, 24가 돼서 76점이 나와요. 그럼 1등급 컷이 조금 안 되죠. 1등급 컷이 82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5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뭔가 하나 찍어서 맞았다. 그럼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이 뭐 솔직히 말해서 현역들 사이에서 1등급이 뭐 압도적으로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 1등급이 좀 어려운 이유는 그 위에 그 짜증나는 그 의대 재수생들과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위에 있어요. 그 일단 그 콘크리트 질주층들이 있어요. 1등급을 항상 맞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오면 조금 더 1등급 맞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현역들 사이에서 1등급 맞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6월, 9월, 11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이제 2학년 되면 또 이때 1등급 맞는 거는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현역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진짜 각 잡고 공부해서 나는 이제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아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나오잖아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정시 대비할 생각 자체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1등급 딱 찍었어. 학교에서. 그러면 거의 반에서 나 혼자의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규에서도 몇 명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그렇거든? 몇 명이 없어. 정규권에 1등급 수학 맞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등급 맞는 친구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뭐든 잘 될 친구잖아. 잘 친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도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또 친하게 좀 지내시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노는 친구도 사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준영아 많은 친구들 가지고 있습니까? 협소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친구들을 다 사귀시고 나중에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움 받을 일이 많아요. 뭐 선생님도 이제 친구들 중에서 뭐 파일럿도 있으니까 뭐 파일럿한테 물어본 일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친구도 있으니까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과 쪽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법조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법조계 한 단계 건너면 있는데 직접적인 친구랑 한 단계 건넌 거랑 벌써 차이가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친구가 있으면 하나의 편합니다. 이처럼 야 뭐 그냥 그거 전화 거는 거죠. 뭐 잘 몰라 그럼 전화 걸어 일단 뭐 AI 잘 모르겠고 일단 직접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직접 모르면 다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챗GPT나 뭐 제미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직 전문적인 거. 그래서 있으면 좋아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서 창업한다 그러는데 걔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애야. 빨리 꼽사리 펴서 들어가라.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진짜. 자 봅시다. 두 정수 A, B 중에서 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3의 1을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호로 갖는다.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지훈아 이거 하고 쉴 건데 3차 방정식 나오면 뭔 생각해야 돼? 인수분해가 이제 무조건 첫 번째야.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과 계선으로 가게 돼 있어. 여기서 이제 왜냐면 3차 방정식이라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차 방정식이 안 풀려요. 푸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야.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과 계선 관계 간다. 무조건 3차 방정식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선 관계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거의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되는 문제만 거의 나온다는 문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근이 뭐 A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정수근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정할까? 뭐 알파벳 따라 정해 그냥? 다 정수야. O의 정수. 정해요. 그 다음에 A가 근이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B 빼기 3A가 되면서 0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뭘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알 수 없나요? 엄청난 조건이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0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정수인근을 오직 하나 가른다.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정수 조건을 쓸만한 게 있을까요? 정수 조건 어떻게 써야지 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B에 대해서 조금 풀어볼까요? B에 대해서 정수 조건을 좀 써야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일단은 A가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이면은 조금 이제 곤란해지긴 하겠죠. A가 0이면은 근도 0이 되긴 하거든요. 얘도 0을 근으로 가지겠네. 일단은 A가 0이 아니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0이 아니다. 그럼 이게 A로 약분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A 약분되면 얘는 A제곱, A제곱, 얘는 뭐가 되죠? B, 얘는 마서.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플러스 3? 난감하네요. 이렇게 되게 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죠? 그래도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B가 이렇게 된다.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볼까요?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냐, 이거? A 넣으면 인수분해 혹시 돼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해요? 되는 게 있었어? 1 같은 거 넣거나 그럼 돼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특별히 없죠. A 넣어서 구하는 건데,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되나요? 넣으면 인수분해 돼요? 자, 인수분해가 첫 번째야. 넣어볼게요. A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의 X 제곱이고, 마이너스 2AX 빼기 2A의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 0. 계산해보면 얘가 4A 세제곱 마이너스 6A가 나오거든요. 이 뒤에 상수항이. 그럼 대입하면 0 되는 게 존재해요? 가능성이 있나?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나올 수가 있나? 이게 4차지. A 집어넣으면. A 같은 거 집어넣어서 0 나올 수 있을까? 세제곱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안 나오나? 실패? A제곱이 안 사라지지 않아요. A제곱이 안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놓고 인수분해 할까요? 요거 집어넣고 A로 조리제법 써볼까요? 일단 조금 막히긴 하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위식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A로 조리제법 써볼까요? 이거 계속 어떻게 되죠? 1. 그 다음에 A,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 그다음에 마이너스 3A죠? 그 다음에 A로 조리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1A, 2A, 2A 제곱, 3, 3A, 0. 그래서 저 위에 게 X-A랑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있을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이게 여기서 알파 베타 근이 나온 거잖아. 결론은 정수근이. 일단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어디가 접근을 해야 돼. 일단 뭔가 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뭐 풀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갈게. 이쪽이 인수분해 됐으니까. 여긴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버릴게요. 일단 뭐 처음에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쪽으로 가면 돼. 일단은 결론은. 근데 이게 곱했을 때 3 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인 거고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여기서 곱해가지고 정수로 곱해서 3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아니야? 만약에 있어봤자 결론 이거잖아. 1하고 3 아니면 어차피 더하는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1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마3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1, 3이었으면 4니까 a가 마이너스 2던지 맞죠? a가 마이너스 2던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던지 아니면 a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는 정해져 있죠. b는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2배 하는 건 제곱하면 자체가 다잖아.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b는 둘 다 뭐야? 마이너스 5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수근이 오직 하나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지금? 그래서 뭐 여기다 넣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10이니까 마이너스 20. 뭐 집어넣으면 근 될 것 같냐? 찾아주세요. 2? 2 안 돼? 2 알짤 없지? 4는 어때요? 야,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크냐? 다음에는 80. 4도 안 되지? 5? 5 된다. 이렇게 없어지고 5 되네. 5 되죠? 좀 크게 됐다. 얘들이 조금. 5 넣으면 0 돼요. 5로 돌리자고 쓸게요. 1,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2이니까 5여가지고 5, 1은 5, 0, 0, 4, 5, 4, 20 해서 그러면 x 마이너스 5랑 x제곱 플러스 4는 0이 나와서 여기서는 뭐 허근밖에 안 나오니까 정수근이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왔죠? 그럼 얘가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되니까 답은 3이 되겠네. 뭐 정수근 안 나오죠 여기서? 아마 얘 하면은 얘는 정수근이 오직 하나 말고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하지 않을게요. 잠깐 쳤다가 봅시다. 일단 뭐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딱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원래 잘 보는 놈들이 잘 보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한도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자, 28번을 봅시다. 28번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원의 방정식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고요. 그죠? 요 문제는 생각보다 풀고 나면 좀 허무했었던 문제 같아요. 그때 한번 우리 송환이가 질문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두 직선 중 기울기가 작은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잘 보세요. 일단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있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이에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랬냐면 y는 x 위에 있대.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요 좌표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진수가 아무것도 없냐 안 좋냐 하지? 뭐 a, a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어렵지 않게 원의 중심 좌표를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심좌표 그리고 이
이것 중에서 이 원점이 여기 있거든요. 원점이 여기 있는데,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원에 접하는 거를 그었을 때, 기울기가 작은 거. 좀 더 위에 가야 된다. 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 이렇게. 잘 긋고 싶었는데, 쉽지 않다. 그죠? 또 머리에 원점이 있는데, 요거의 기울기. 요거를 구하는 거야, 지금. 요거의 기울기. 여기 이제 y는 mx, a 직선이고, y는 mx.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밖에 한 점에서 0,0에서 그 뭐지? 접선을 긋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이다, 안 배웠던 개념이다? 배웠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준 게 뭐냐면 OP1.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뭐를 또 줬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를 두 개를 줘요. P1, P2에서. 맞지? P1, P2. 교점 중에서 이렇게 접하는 평행한 거를 이렇게 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접점을 P1이라고 주고요. 여기 접점을 P2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이제 다 수직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들은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 정도는 뭐 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림이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제. 조건을 좀 볼게요. 이 OP1의 길이가 몇이다? 이게 2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 그려서 읽기가 싫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얘 접하는 거랑 얘랑 접점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접하는 직선이랑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Q1이에요.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Q2. 접하는 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 요런 그림이죠. 지금 아주 잘 그렸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힌트가 나와요. 두 개 삼각형이 나오는데 A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A 그 다음에 Q 삼각형 두 개 해가지고 뭐 나왔잖아요. 뭐냐? 뭐 삼각형이죠? AQ2 P2? AQ2 P2 요 삼각형하고 요 AQ1 P1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개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요 넓이가 요 넓이가 몇 배래요? 4배래요. 4배. 이게 뭔 소리냐? 봐봐, 여기가 반지름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 반지름 곱하기 요거일 거예요. 얘도 이 반지름 곱하기 요거죠. 근데 얘 넓이가 얘 넓이의 4배래. 밑변이 똑같잖아.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높이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4배 차이가 나야지만 넓이도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니까 이게 지금 1대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이게 1대 4라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수직인 거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죠. 이제 수직인 거고, 이렇게 줬을 때, 이게 1대 4니까, 여기 닮음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1대, 이게 4가 보이죠? 안 보여? 나만 보이냐? 요 삼각형 보여? 1대, 이게 4잖아.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2였으면 이 전체 길이 몇이 되는 거야? 8이니까 이 길이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겠죠. 반지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가 1대 4라는 게 반지름이 중요해. 원래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반지름. 그죠? 반지름 중요해. 여기까지가 6이고, 그럼 반지름 몇이라는 거야? 3이죠. 그러니까 R이 3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3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결론은 몇이 되는 거야? 이게 3이잖아. 여기 원점부터 여기까지 몇인 거야? 5인 거죠. 아니? 5 맞죠?
자, 5가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럼 이게 원 중심좌표 어떻게 구해? 이게 원의 중심부터 이게 기울기 1이잖아. 이 길이가 5야.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게 1대 1대 루트 2잖아. 반지름 몇이 나오죠? 루트 5를 뭐로 나누는데? 루트 2로 나누면 반지름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중심좌표가 5를 루트 2로 나눠.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면 2분의 5 루트 2. 그래서 얘가 2분의 5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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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5 루트 2가 나와요. 중심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딱 끝난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y는 mx죠? 그죠? 얘하고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게 이게 당연히 수직하게 접하겠죠, 이렇게. 이게 접할 때에 그게 반지름 몇이다? 이게 3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고 원이 주어졌을 때 접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 다 구한 거예요. 원의 중심좌표는 다시 한번 원의 중심좌표는 뭐다? 중심좌표는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3이고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y는 mx예요. 그래서 얘랑 이 원의 중심좌표랑 거리 공식을 쓰면 반지름과 같다. 그 중에서 m 값이 작은 거, 원래 2개 나와요. 이렇게 2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은 게 바로 m이에요.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개념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원방이 나오면 거의 뭐를 구하면 거의 끝나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거의 끝나. 그러니까 원은 거의 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싸움이거든, 거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놓고 주냐 아니면 대놓고 주지 않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주지를 않았죠. 일단은 y는 x 위에 있다고 일단은 값만 좀 봤어요. 하나만 정도 줬죠. 그죠? 반지름을 아예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중심도 다 안 줬고 뭐도 안 줬다? 반지름도 다 안 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를 통해서 줬냐? 근데 여기 길이 줬죠. 요거 2 줬어 안 줬어요? 요거 줬고요. 그 다음에 준 게 뭐죠?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몇 배다? 4배다. 그래서 이게 1대 4가 되면서 이게 닮음으로 연결돼가지고 이 길이를 통해서 반지름도 구하고 뭐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중심좌표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 중심과 반지름 구할 때 나름대로 이 중학교 때의 뭐 약간 원리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뭐 닮음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구하는 순간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 문제로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냥. 원밖에 한 점은 0,0이니까 사실 뭐 이거 뭐 y는 mx 뭐 어렵지 않잖아. 전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문제 자체는 여기 구하는 순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고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니까 g는 아닌 것 같다. 맨날 나오는 직선하고 원하고의 그 위치 관계에서 접할 때는 d는 i랑 같은 거고 두 점에서 만났다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i보다 작은 거죠. 안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d가 i보다 크다. 그거 가지고 낸 문제예요. 근데 특히 접할 때를 많이 내죠. 이제 공식 쓸게요. d는 요거 넘기면 mx 빼기 y는 0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가 되겠고요. 요거 들어오고 요거 들어가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죠. 요거 들어가죠. 2루트 5. 그러면 2분의 5루트 2 m 빼기 2분의 5루트 2가 되겠고 이게 절대값이 되겠고 이게 몇이다? 3이다. 돼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뭐 계산이 엄청 이쁘진 않네. 별로. 내 생각은 그게 엄청 이쁘진 않았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양면 제곱해가지고 뭐 쓰면 되는데 요거 2분의 5루트 1로 묶을 수 있지. 제곱해볼게.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오죠? m제곱 플러스 1 나오겠고 2분의 5루트 1로 묶어가지고 제곱해볼게. 그럼 뭐 나오냐? 2분의 5루트 2 제곱하면 몇 나오죠? 4분의 25 곱하기 2니까 50인가? 2분의 25 에다가 m-1의 제곱 나오겠죠? m-1 제곱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몇 나오죠? 9죠? 9 곱하면 m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해지겠고요.
여기서 또 이쁘게 만든다고 양면에 뭐를 또 곱하겠죠? 2를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하겠죠? 2를 곱하게 되면 25m-1의 제곱은 18의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5m제곱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50m 플러스 1이니까 25가 되겠고요. 여기서 18m제곱 더하기 18이 됩니다. 2차 방식 나오죠? 넘어가면 7m제곱 마이너스 50m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죠? 7.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웬만하면 되도록 주겠죠? 왜냐면 루트가 안 나왔어요, 답에. 루트가 없다는 얘기는 인수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뭐 엄청 이쁘진 않네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7m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7 0이니까 7m m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 m 값이 몇 개가 나와? 7분의 1 또는 7인데 작은 거니까 이 m 값은 뭐가 되겠어요? 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PQ가 7하고 1을 더하니까 몇이 되는 거죠? 답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러니까 뭐 좀 어렵긴 한데 뭐 아예 막 손도 못 대고 막 미칠 정도로 어렵냐 그러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칠 정도로 어렵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려고 노력을 해라. 최대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엮여지면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뭐 4가지 문제 중에서 풀만한 건 풀고 이제 버릴 건 또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20번은 문제가 조금 그지 같아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20번. 자, 20번은 그냥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20번, 뭐 21번, 뭐 그다음에 이제 내가 29번, 30번은 풀어주지만 뭐 여기 잘 못 푼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만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아, 난 쟤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데, 아, 난 여기는 조금 좀 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알아서 이제 저희가 잘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일단은 전체 집합이 뭐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 1, 2, 3, 4 해서 5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20까지 가는 거죠. 전체 집합이 일단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가조건 한번 볼게요. 가조건을 보면 이제 이거의 부분집합, 이거의 부분집합, 이거의 부분집합 A가 있어. 자, 일단 가조건을 볼게요. 이게 뭔 소리야? 명제로 줬는데 모든 X, 그 X는 뭐냐?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는 A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해석 요망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 있잖아요. 1부터 20까지. 얘네들에 대하여 X는 X제곱 플러스 1은 전체 A에 속하지 않는다. 는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 명제가 거짓이에요. 이게 뭔 소리죠? 우리 수망,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뭔 소리죠? 이 모든이 포함된 그 명제가 우리가 배웠잖아. 모든하고 어떤이 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건 뭐야? 정말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뭐 이랬을 때 얘가 A에 다 속하지 않으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속하지 않으면 참인 거야. 모든이 진짜. 모든은 참인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는 속할 수 있다는 거지. 다 빠지면 안 돼. 다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참이 돼야 되겠죠. 근데 거짓이 됐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뭔가는 속했다 안 속했다? 속했다 이거야. 부분집합이 됐다는 얘기야. 다 부분집합이 안 되면 이게 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부터 넣어볼게. 일단 x가 1이라고 치면 1하고 뭐죠? 2죠. 1하고 2는 A에 속할 수도 있어. 확률이 있어. 뭔가 하나는 되는데. 그러니까 1하고 2가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대입할 때 뭐가 나오죠? 2하고 뭐가 나오죠?
5죠. 이게 A에 속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는 이 중에 하나 속해야 돼. 3일 때는 어떻게 돼? 3하고 뭐가 되죠? 10. 이게 속할 수도 있어.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속할 수도 있겠다. 5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게 5와 넣으면 이게 몇이냐? 26은 벗어났어요. A에 속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뭔가 하나는 어떻게 된 거야? A에 속한 거야.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된 거야. 만약에 얘가 다 속하지 않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왜냐면 5부터는 속할 수가 없어요. 5부터는 봐봐. 5는 벌써 넘어가 안 넘어가? 25가 넘잖아. 뭐 어떻게 A에 속합니까? 부분집합 어떻게 돼? 그러니까 5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 이상의 것들은 다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 됐다는 얘기는 얘까지 다 부분집합이 안 되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이 됐다는 거야. 이 중에 한 개 이상은 됐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이게 가조건이에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 중에 한 개는 A의 부분집합이 됐다. 그 얘기예요. 다 될 필요는 없어요. 한 개 이상. 뭐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1개, 2개, 3개, 4개까지. 맞다. 저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부분집합이 됐어요. 적어도 한 개는 부분집합. 다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조건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나조건이. 나조건이 좀 애매한데. 자연수 x. 그래, 자연수 x 좋아. 자, 자연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주인공이잖아요. x는 2분의 x가 a인 22하의 자연수. 이게 좀 어려웠어요. 나조건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q가 나오고 x는 a의 그 원소인 22하의 짝수이다. 이때 PQ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요충분 조건 다 알죠? 뭐죠? PQ가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우리 유준영? 필요충분 조건 뭐야? 왜 다 몰라? 맨날 나오는 거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뭐 지우개 다 들어있어? 오성환 너 알아? 네. 필요충분 조건 뭐야? 뭐 다 어디 갔어 대체? 집합 명제 할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 했어 우리 명제? 나름대로? 어? 아니 뭐 필요충분 조건 모르면 어떡합니까? 야 P하고 Q가 진리집합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같다. 이거에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인데 PQ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 어리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뭐 진리집합 나오고 뭐 이러면 결론은 뭐야? 이 조건이 참이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인데 그 P라는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P라는 진리집합과 이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Q라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때 그 중에서 이게 결론 PQ 같다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이, 진리집합이. 그리고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원소가 아닐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어려운 문제죠,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넣어보는 거죠, 이제. 넣어봐서. 뭐 시작을, 뭐 얘가 부분집합이 됐다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1이 벌써 들어갔잖아. 1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선택지에서 빠져요. 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죠? 남은 게 몇 개야? 얘가 포함됐다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또 뭐 얘가 포함됐다고 시작을 해보자. 또 얘가 포함됐다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면 2하고 5가 A에 들어있다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A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지금 처음에 A는 2하고 5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있죠? P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죠? Q도 있는 거야. 여기 P도 있고 Q도 있잖아. 이거 지레집합도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PQ는 어떻게 돼? 같게 나와야 돼요. 또 아주 판타스틱하죠. 세 개가 도는 거야, 집합이 지금. A라는 집합도, 부분 집합도 돌고 있어야 되겠고. 근데 결론은 집합 A를 구하는 거죠. 그런적으로는. 그럼 봅시다. X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A에 속하는데, 이 X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X가 뭐가 돼야지 이게 P가 성립하겠어. X가 뭐가 돼야 되죠? 4 아닌가요? 4 아니야? 그러니까 2가 있으면 P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거야? 4가 있는 거야. 100%? 아닌가요? 그리고 얘가 있잖아 지금 4가 있잖아? 그러면 또 A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5가 있어야 되면 P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0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두 배가 무조건 P에 있어. 그죠? 그리고 봅시다. Q에는 뭐가 있죠? 보니까 20 이하의 짝수잖아. A에 속하는데. 그치?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겠지. 5는 안 되죠. 짝수가 아니어서. 그럼 Q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2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일단 만약에 A가 2하고 5를 포함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P에는 4하고 10이 있는 거고 Q에는 2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럼 다시 A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A로 갈 수가 있나? 4가 있으면 A로 어떻게 가죠? P에 4가 있어. 그럼 여기 Q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둘이 같다면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4하고 10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PQ는 어떻게 되는가? 같으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2가 있었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4하고 10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2가 있다는 얘기는 A는 몇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2가 들어가면 A는 뭐가 돼? 1이 있어야 되잖아. 2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얘가 안 돼요. 그렇게 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쵸? 약간 좀 그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로 같겠어? 그 다음에 A가 뭐가 포함되는 경우? 3하고 10이 포함되는 경우. 그럼 이제 P는 2배가 되는 거니까 6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2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Q에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중에 짝수만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10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이 있으니까 여기도 10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6하고 또 20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A에 포함되잖아. 그럼 Q에 6하고 20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6하고 20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10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계속 도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6이 있었어?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되죠? 2배가 되잖아. 12랑 40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넘어갔으니까. 그죠? 여기 12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12가 있죠?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12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다시 뭐가 있어야 돼? 12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했지만 얘 2배 되는 거는 여기 있고 얘 2배 되는 거는 어차피 넘어가니까 없고 얘도 2배 되는 게 여기 있었죠? 느낌상 아마 여기서 최소값 나올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까지 12가 왔어. 이제 12가 왔어. 그러면은 더 이제 돌 게 있나? 잠깐만. 얘는 짝수만 다 왔지. 그럼 짝수 다 포함했냐? 봐봐. 10 있고 6 있고 20 있고 10이 있고 다 있죠? 얘 2배 되는 거 다 있죠? 12, 3 2배, 얘 2배, 얘는 없고 50, 얘 2배 있고 12 2배는 어차피 없잖아.
요거를 완전체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다 만족하는 거잖아. 더 이상 이제 더 있을 필요가 굳이 없죠. 더 있으면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아마 이게 30으로 시작하는 A의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지. 다시 돌아봤다 다 똑같이 돼. 이 안에서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죠 이게? 13, 19, 39, 44, 12 더하면 56. 답 있어요 56? 걔가 아마 400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하고 17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게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APQ를 다 쓰고, 이게 2배 때린 다음에 또 딱 찾고, 여기서 또 같이 맞춘 다음에 다시 또 일로 와서 또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가 딱 됐을 때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똑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대답 패스를 하고 21번은 그래 21번 뭐 대충 한번 해봅시다. 21번. 그래 21번. 21번은 전형적인 어떤 문제냐면 그래프 문제예요. 그러니까 21번은 그래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 모양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느낌 아니까. 자, 21번. A랑 B인데, B는 뭐라고 줬어? 양수. 자, 그래서 대부분 21번 문제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벌써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아,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한 개다. 거의 이제 뒷번호로 가면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근데 잘 봐. 이게 fx가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좀 알잖아. 모르면 알았어. 2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마. 이거 봤을 때. 너가 생각할 때 2차 함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꼭지점. 바로 축의 방정식이죠. 제일 중요하죠. 축이 어딨냐가 엄청 중요해. 거의 뭐 그래프에서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 위에 거의 축의 방정식은 무엇이 나오냐면 얘 축의 방정식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2죠? 얘 축의 방정식은 뭐죠? 2분의 A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강력하게 다르다는 거야. 강력하게. 맞아, 안 맞아? 소망아.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달라져 안 달라져? 만약에 음수였어. 그럼 얘의 대칭축은 어디 있는 거야? 양수 쪽에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잘 봐봐. A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봐봐. A가 음수였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거 어차피. 축의 방식이 있겠죠? Y축이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아래로 이렇게 볼로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다 알죠? 근데 축이 어디 있다고? 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얘가 축의 방식 양수잖아. 여기 있을 거고. 그려다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끝나. 이게 삔 거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음수일 때만 그리라고 했잖아. 이게 끝나는 거야. 축의 방식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또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일 거 아니야.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근데 2분의 A가 되니까 축의 방식이 여기 있는 거야. 대칭으로 있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아, 축이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쪽만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근데 x좌표는 y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b니까 b가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거야. a가 음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여기 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축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봐봐.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거. 야, 이게 실근이 봐봐. 가족권이 보면 이제 다 그래프로 푸는 거죠. 가족권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거잖아. 가족권을 만족할 수가 없어. 봐봐. fx랑 t의 교점놀이인데 실근의 개수가 교점 개수인데 이걸 그래프로 바꾸면 y는 fx랑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되는데 얘는 지금 그렸죠. 상수함수가 있죠. 이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냐? 교점이 두 개 나올 수 있어? 소망아? 교점 두 개 나올 수 있어 이거? 없죠. 그러면 이게 가족권을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한다고. 이게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봐봐.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온다는데 그건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t가 어디 있어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음수면 그런 게 가족권부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탈락이라는 거야. 엄마니 알아들었냐? 탈락이라고. 그러면 a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y축을 그릴게요. y축이 있을 거고 대칭으로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가 여기 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리겠지. 그리는데 여기서 B가 걸린 거야. 근데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칠해줘야 돼. 여기가 B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대칭축이 있겠죠. 여기 대칭축이 있는데 x는 2분의 a가 되는 거지. 양수죠.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b에서 위로 블록이 돼가지고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마이너스 b에서 b.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빈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교점 두 개일 때가 여기서 내가 항상수 될 때 교점 두 개 있을 때가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야 돼. 봐봐.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때 무조건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올라왔다면 이때 교점 몇 개 나오죠? 이때 교점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죠. 여기도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지.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나조건은 뭐 둘째치고 나조건은 지금 조금 더 뭐 둘째치고 일단 가족권을 만족하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자, 오늘 이거 하나 끝날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망은 느낌상 어떻게 돼야지 이게 딱 두 개인 게 딱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 벌써. 왜냐면 여기 두 개 나오잖아 벌써 이렇게. 여기 이때도 두 개고 이때도 두 개고 이때도 두 개고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두 개가 안 나오게 하면 여기서 다 두 개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지 않냐? 이게 안 올라오면 이게 두 개가 무조건 미친듯이 나온다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이가 대칭이 좀 있어요. 대칭이 뭐 대칭일 것 같냐 이 둘이 어떤 대칭이 있을까? 이 두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부호 바꾸고 y 부호 바꾸면 얘가 돼요. 해볼까요?
마이너스 y고 얘 x번호밖에 못했죠? 어차피 x제곱 똑같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b죠?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가 나왔어. 얘가 나왔죠.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 원점 대칭 관계. 대칭들은요 좀 찾아보세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모양이 비슷하면. 대칭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 할 때 대칭이 되게 많이 나와서 사실 그 대칭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봐봐. 요게 위로 좀 올라와요. 넘어갈 때까지 올라가면 되나?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도하게 올라왔어. 과도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만약에 넘어갔어 이렇게. 여기도 두 개가 미친듯이 나오죠. 여기도 두 개 미친듯이 나오는 거 보이냐? 그죠? 아, 이거 안 되네. 여기도 두 개 미친듯이 나오니까 아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니까 두 개가 아예 나와 안 나와? 요때 두 개 나오네요. 넘어가면. 그죠? 여기 미친듯이 나와요. 지금 여기 계속 나와? 얘도 어떻게 한다? 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올려야 돼. 요 마이너스 b가 결론은 여기 있어야 돼. 원점 대칭처럼 해서. 이건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빈 거죠? 그럼 이때 몇 개나, 이때 몇이 나와? 이때? 두 개 나오지. 하나, 둘이죠. 여기 벼으니까 없는 거야. 여기는 다 네 개지. 여기만 안 나오면 되겠네. 얘를 또 내려. 어디까지 내려? B까지. 그럼 여기 하나만 딱 나오는 거야. 이런 꼴인 거지. 대칭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조건에 만족하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 그래프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그래프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었죠? 여기서 아래로 블록 긴 게 여기서 대칭축으로 해가지고 원점 대칭인데 이렇게 나왔다면 들어갔죠? 여기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위로 블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로 블록이 되면서 여기 요 높이까지 딱 올라가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 딱 두 개의 때가 나오냐? 여기만 나와요. 이때가 정확하게 두 개입니다. 봐봐. 여기 계속 한 개야. 한 개였다가 계속 한 개였다가 이때 몇 개가 되는 거죠? 접할 때가? 이때가 몇 개 되는 거죠? 이때가 세 개예요. 이때 세 개 되다가 여기 계속 네 개예요. 네 개 계속 되다가 여기서 딱 두 개 됐다가 내려오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딱 그림만 딱 교점 두 개인 게 딱 하나 나오는 거야. T가. 이때가 T인 거야. 이때가 딱 교점. 이때가 Y가 T인 거야. 교점 두 개 되는 T. 이때 딱 하나 나와요. 딱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꼭지점 좌표가 아까 A가 양수였죠?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A였나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가 얘 꼭지점. 꼭지점 준 거죠? 얘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B가 꼭지점인 거야. 이게 꼭지점, 이 양수. 원점 대칭. 이해가 됐나요? 지금? 꼭지점까지 준 거죠. 이 B가 똑같은 높이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B가 똑같은 높이니까, 꼭지점 이렇게 준 거예요.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fx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얘예요. 얘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얘 밑줄 쳐놓고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게 뭔 소리냐. 약간 이게 2차 부등식인데, 이거 봐봐. 이게 정수가 들어갔을 때, 부호가 같아야 돼. 근데 봐봐. 우리가 이게, 당연하겠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어디 원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이 x축이 있겠죠, 이렇게? x축이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b랑 마이너스 b 딱 가운데 딱 x축이 있을 거란 말이야. x축이 있을 건데 여기서 봐봐. 이게 바뀌잖아. 이게 체인지가 되잖아. 체인지가 되면 이때랑 정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반대예요. 이 부호가 반대인 게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정수를 가. 그러니까 1차이라는 정수를 가. 이렇게 갔어. 1차는 둘 다 양수야. 괜찮아. 또 여기 갔어.
둘 다 1차 다 양수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요쪽과 요쪽이 되면 이게 1차가 나는 게 있겠죠? 그럼 이게 곱하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그런 게 있겠지. 여기도 바뀔 수 있잖아. 그치?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 중에 하나는 0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만날 때가 정수인 거야. 정수면서 0이 되는 거야. 이 점들 중에 하나가. 특히 그럴 확률이 높은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봐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대충 보세요. 그냥 느낌감 보세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F0는요 슬프지만 0이 아니에요. F0는 몇이죠?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F0 B인 거 지금 좋죠? 양수예요? 뭐 문제 없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빨리 손 드세요. 그럼 얘도 다 뭐가 돼야 돼? 얘도? 플러스거나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원점 대칭이니까 얘랑은 솔직히 말해서 F-1랑 F1은 부호가 반대여야 돼. 원점 대칭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걸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0이어야 돼. 이게 원점 대칭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지금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게 0보다 큰 건 다 알아요. 근데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면 곤란해요. 둘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0밖에 없어. 같은 부호면서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가 결론을 봐봐. 둘 중에 하나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서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든지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쪽도 정수가 돼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봐봐. 이게 0일 때 양수였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됐지. 이제 마이너스 2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바뀌면 또 곤란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보다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게 훨씬 좋죠. 왜냐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어딘가 0이 있겠죠? 그거 곱해도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0이 마이너스에 0이 곱해봤자 어차피 이게 0이잖아. 여기 0 나오겠고. 이거 둘 다 하나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둘 다 마이너스 1 때랑 0일 때랑 놓으면 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다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0이고 마이너스 3은 다 양수일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면 편해지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아마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2가 1의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안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뭐 이런 거야. 이게 나눌 거 조금 복잡했어요. 일단 결론은 이 꼭지점 쓰고 마이너스 1 대입하거나 1 대입하면 0이다 안 0이다? 이쪽으로 갈까?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제곱창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더하기 b인데 여기서 1 대입하면 몇이다? 1 대입하면 몇이다? 0이에요. 이거 꼭지점이니까 2분의 a 콤마 b 1 대입하면 0이다. 그쵸? 왜 대입해봐? 뭐 나와?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 이게 몇이다? 0이에요. 오, 이렇게 나온 거지. 또 어떤 조건 줬냐? 뭐? 준 거 있냐? PQ는 유리수이다? 그거 하나 줬네요. 자, PQ가 유리수라는 놀라운 조건을 줬어요. PQ가 뭐였냐? F. 자, 요거 0이니까 넘어갈게요. 1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은 b다 라고 줬고요. 뭐 계산이 좀 안 좋네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a 양수죠.
다음엔 또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다른 거 없나 이제? 그리고 준 거 없어요. 0일 때 B는 뭐 다 썼고 뭐 없고 0일 때 B는 없고 1일 때 썼고 넣어서 근해 공식 써야 되겠네 그냥. 뭐 다른 거 없나? 뭐 다른 거 준 거 없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 아니야. 0일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0이고 뭐 또 쓸 게 없나? 그 필점 썼고 딴 게 쓸 게 없나? 뭐 이 끝인가요? 기억이 안 나서 오래전에 풀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1-2분의 a 제곱이 b다라고 해서 뭐 여기다 넣어볼까요? b 대신에 1-2제곱. 그러면은 fx는 저쪽에서 근해 공식에 쓰면 나오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다가 b 자리에다가 1-2분의 a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0이 될 때를 찾으면은 대칭이니까 자 이거 대칭 어떻게 써야 되냐? 잠깐만 1이고 대칭이고 2분의 a지. 대칭이니까 다 썼나? 자, 잠깐만 뭐 안 썼죠? 뭐 빠뜨린 것 같은데? F2일 때를 구하면 돼 그냥? 잠깐만 여기서 AP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만 더 나오면 AP 나와서 끝날 텐데 뭘 안 썼을까 선생님이? 대칭 이게 되면 여기 대칭이니까 똑같은데 뭘 안 쓴 게 있나요? 뭐 안 썼죠? 뭔가를 안 썼나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다음에 풀어줄게요. 뭐 안 썼는지 못 찾겠네? 왜 못 찾죠 선생님? 거의 다 풀었는데